부동산법의 배문열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핵심 이론 8번째 테마는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설은 공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나 건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고, 이거 강화 그러시면 안 되고, 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가중평균 내는 거, 이런 거를 주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행위제한의 특례는 이 도시계획설 같은 걸로 인정된 건축물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제한의 배제라고 해가지고 특례입니다. 도시계획설로 인정받았을 때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배제한다. 자,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건물의 층수나 높이를 완화할 수 있고, 자, 용도 지역이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들, 이건 앞에서 보신 거니까 중복되네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배제하는 규정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배제하는 거, 접도구역 같은 거 배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조항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되실 건데, 이 순서대로 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도시계획서를 설치할 때는 건축 제한을 배제한다. 이 건축 제한이 종류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건물의 층 같은 제한인데, 용도 지역 지구에서 도시계획서로 인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여기 용도 구역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에서 여기 용도 지역 지구에서 도시계획설에 대해서도 용도 지역 지구에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21회 때, 33회 때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 지문 자체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도시계획설로 인정된 공익적인 건물일 때는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이나 층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용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용도 구역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는 건물의 층을 제한하고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나 건물의 규모 같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출제된 건 없는데 이거 강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경관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나 규모를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우리 미세분된 지역은 예전에 보셨죠? 자, 우리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쪽을 적용하는 거 있었죠?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일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이나 건축제한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 중 가장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도 있었죠? 도시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은 보존녹지,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들은 보존관리지역 쪽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신 그림인데 여기가 미지정된 지역이죠. 어떤 토지가 있을 때 가운데가 도시지역이고 이쪽이 관리지역이고 이 아래가 농림지역이고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이런 도시관리, 농림, 자연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미지정된 지역일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 질 수 있고, 자, 이번엔 도시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로 세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미세분된 지역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관리지역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되어야 되는데 분홍색 부분은 세분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으로. 미세분된 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미세분된 지역은 보존녹지,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쪽 행위제한을 대신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4번인데, 자, 이 부분은 학원에서도 잘 강의를 안 하세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죠.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게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뭐냐면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 이하일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해서 그거를 건물을 짓는 거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을 적용한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 걸려있는 케이스,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전체 대지가 이게 1000제곱미터인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면 용도 지역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도 지역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군데 용도 지역의 경계선을 가지고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중복이 아니라 걸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대지는 용도 지역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종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 지역에 걸쳤을 때는 자, 가장 작은 부분 300이라는 면적을 찾아서 이 두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 이 300이 330보다 이하면 그러면 가중평균의 건폐율과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 볼 때 가장 작은 부분 규모가 330 이하이면 자,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을 적용한다. 요거는 계산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 건축 제한 같은 경우는 건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용도 지역의 제한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여기 330 이하니까 자, 가중평균의 건폐율을 찾는데 자, 미리 계산해 보니까 67%가 나왔습니다. 자, 67%가 어떻게 나왔냐면 준주거 지역 건폐율이 우리 예전에 외웠던 숫자 70% 이하니까 70을 적용하시면 되고 건폐율 기억나시죠?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옛날에 우리 외웠을 때 55, 6657이니까 60% 이하에서 60%를 일단 여기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60%, 여기는 70%인데 요거를 가중평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70%가 여기 들어가고 60%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요게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가중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게 전체 1000제곱미터 중에서 준주거 지역에 70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0분의 700 면적 가중치. 여기는 1000분의 300이겠죠. 여기니까. 요거 계산하면 0.7이기 때문에 7749 여기는 0.3이기 때문에 368에서 49하고 18%를 더해서 67%로 지어지는 겁니다. 67%가 되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전체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67%이기 때문에 670이라는 건축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알려면 우리가 용적률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용적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30보다 이하니까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한다. 주거지역, 여기 준주거, 이렇게 일반 주거처럼 주거지역끼리 걸렸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가중평균 용적률이니까 아까 가중평균 건폐율에서 요 숫자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주거 지역은 500%,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를 여기다 자리에다 집어넣고 0.7로 가중치를 주고 0.3으로 가중치를 주시면 410%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 제한은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은 건물을 졌을 때 이게 우리가 이 건물 전체가 이 330 이하면 큰 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준주거 지역에 맞는 그런 종류의 건물만 지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이 결국엔 해석인데 아까 우리 건폐율이 가중평균 건폐율 67%이기 때문에 전체 1000제곱미터 중에서 670 정도로 짓고 자, 용적률은 가중평균 용적률이 410%이기 때문에 2000제곱미터에 410%면 4100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위치는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군데 용도적 걸쳐서 계산을 미리 해보니까 가중평균 건폐율 67%가 670으로 짓고 1층 670, 2층도 670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6개 층 올라가시면 이게 4020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위에다가 80을 더 얹어가지고 4100으로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4100 위로 올라가는 연면적 건폐율 같은 경우는 67%니까 이 건축 면적이 670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고 이 건축 제한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건물의 종류는 모두 다 준주거 지역에 맞는 형태로 건물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이게 주거 지역끼리 걸렸을 때는 가중평균의 건폐율과 가중평균 용적률 요 식을 잘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 가중평균의 용적률, 가중평균의 건폐율 요거를 계산한 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걸리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자, 이거 똑같은 케이스인데 도로변에 옆에가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 쪽에 걸쳐있는 1000제곱미터 대지일 때는 이 상업지역을 비교할 때는 660 이하로 기준을 바꿔서 400이라는 면적이 330이랑 비교하지 말고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660이랑 비교해서 660보다 여기 이하죠. 400이니까 그때도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 아까랑 원리는 같습니다.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주거지역끼리 걸린 게 아니라 요것처럼 이거는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걸려있고 뒤에가 주거지역이라면 이 상업지역 비교하는 숫자를 660으로 이렇게 바꿔서 660보다 이하니까 여기서도 건물 지을 때는 가중평균의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번 이제 그 다음 사항인데, 자, 이번에는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쳐 있는데, 녹지 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때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을 각각으로 각자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여기 자연 녹지 400이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 600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주거지역끼리 걸린 게 아니라 녹지 지역하고 그 밖에 이런 용도 지역인 이런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에 걸쳤을 때는 이건 무조건 각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각각으로. 그러니까 자연 녹지가 건폐율 20%, 용적률 100%, 3종 일반의 건폐율 50%, 용적률 300% 이하고 건축 제한도 각각, 이거 각각으로 하시기 때문에 건물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대지에서 400 부분은 자연 녹지, 600은 3종 일반이면 여기다 가운데 경계선을 가상을 긋고 요 분홍색 부분은 무조건 자연 녹지 형태로 짓는 거고 여기는 파란색 부분은 3종 일반에 맞게 따로따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건폐율이 20%니까 400제곱미터에 20%면 80제곱미터로 해서 5칸 올라가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58, 40이니까 400제곱미터만큼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자연 녹지 쪽 요 400이란 대지를 딱 기준 잡아서 각각이니까 400제곱미터의 건폐율 20%는 이 80제곱미터로 짓고 이 400제곱미터의 용적률 100%를 적용하시면 연면적이 400이 나오기 때문에 58, 40 해서 80으로 해가지고 5개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종 일반은 600제곱미터라는 대지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서 용적률, 건폐율 50%, 용적률은 300%니까 600제곱미터에 건폐율 50%를 적용하면 300제곱미터가 생기고 이 300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올라가면 361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300제곱미터에 600% 하면 1800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30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6개층, 요거는 80제곱미터로 해서 5개층 올라가시면 이 용적률을 다 쓴 겁니다. 이렇게 각각으로 건물을 짓는다. 녹지와 그 밖에 지을 때 건축 제한도 각각입니다. 건축 제한도 분홍색 부분 건물은 자연 녹지에 맞는 건물을 줘야 되고 파란색 부분은 3종 일반에 맞는 형태의 종류의 건물을 지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면 각각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 땅이 두 군데 걸친 건데 이번에는 하나의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규정을 모두 받게 된다. 자, 이 그림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이 색 부분이 대지고 검은색으로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이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가 이 부분이 고도지구라는 거예요. 여기 따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파란색으로 여기가 경계면이 잡혀 있고 이쪽 부분은 고도지구가 아닌데 여기가 고도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일부에 이렇게 고도지구가 들어가면 건물 전체와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규정을 다 받는다. 이게 이제 규제가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의 요 부분이 고도지구 살짝만 걸려 있더라도 건물 전체와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의 일부라도 고도지구에 걸려 있으면 건물 및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규정을 받는다. 그런데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렸을 때는 그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이 퍼지고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예외인데 자, 이 그림에서 이 고도지구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빨간색 경계선으로 이쪽 요 부분이 방화지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전체 중에서 이 빨간색 선으로 딱 구분해 가지고 요 부분이 지금 방화지구고 아까는 여기가 고도지구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부분이 방화지구면 이 건물 전체가 다 방화지구가 되어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쓰셔야 돼요. 자, 지금 방화지구하고 고도지구를 제가 같이 그렸는데 아까 고도지구의 건물이 이렇게 살짝이라도 걸려 있으면 건물 전부와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고 자, 방화지구의 건축물이 일부라도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그럼 건물 전체만 방화지구 규정이 퍼지고 대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방화지구는
건물 정보에 대해서만 그 방화주 규제가 적용되는 거지 대지 전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화지구 규제가 퍼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세우면 여기다 이제 방화벽 같은 거를 별도로 만들어주면 이 부분만 방화지고 이쪽 부분은 방화지고 아닌 경우도 가능한데 이 방화벽을 안 세웠다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살짝만 걸려있더라도 건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이렇게 방화지구에 살짝 걸려있을 때는 건물 전부만 고도지구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 형태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건축물의 전부가 이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면서 방화주 규정을 다 받은 겁니다. 고도주 규제가 퍼지고 방화주 규제가 펴지기 때문에 근데 대지도 전체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고도지구죠. 원래는 고도지구 정해진 대지는 이 부분만 고도지구인데 근데 이게 이 고도지구는 대지 쪽도 규제가 퍼지기 때문에 이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라고 할 수 있고 이 대지 전체가 방화지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리면 건물 대지 전부가 다 고도지구가 된다 이렇게. 근데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걸쳤을 때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 제한이 적용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 규정. 이건 뭐냐면 도시지역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접도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8조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8조에 나오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받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데 단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높이 제한 같은 걸 완화할 수 있다. 미지정, 미세분.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칠 때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았죠. 도시지역에서는 아까 그 접도구역 제도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배제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이렇게 우리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지금 강의는 요거 지금 제가 교재가 있는데 요거 일단 파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밑에 해설란에다가 이 파일 받을 수 있는 밴드 주소 안내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료로 받아서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